고유정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경찰은 신상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중대한 사안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곧바로 온라인에서는 출신 학교, 졸업 사진뿐만 아니라 가족 정보까지 무차별적으로 유포하는 신상 털기가 이어졌습니다. 고유정뿐만 아니라 과거 신상 공개된 범죄자들의 정보도 온라인 검색을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경찰은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 피의자 보호팀을 꾸려 모니터링을 하고 무분별한 신상 털기를 자제할 것을 당부하지만 근본적 차단은 어렵습니다. 확산되면 명예훼손이나 이런 거로 처벌될 수 있다는 걸 좀 알리죠. 강력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 자체는 알 권리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여론이 우세합니다. 개인 정보도 중요하지만 이제 범죄 같은 경우에는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정보 다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범죄와는 무관한 가족이나 친구들을 대상으로 2차, 3차 신상 털기가 이뤄지는 등 이른바 현대판 연좌제의 부작용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또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공공의 이익 등 기준이 모호해 여론의 관심도에 따라 신상 공개가 결정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공개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그 사람의 범죄가 정확히 입증이 되었을 때 그 이후에 공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강력범죄자뿐만이 아닙니다.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거나 언론에 보도되고 여론의 집중 관심을 받아도 신상 털기에 타깃이 됩니다. 주차 딱지를 뗐다며 자신의 차로 아파트 주차장을 막았던 여성과 경적을 울렸다며 여성 운전자에게 욕설을 퍼부었던 남성. 모두 온라인 신상 털기의 대상이 됐습니다. 여기에다 과도한 신상 털기는 가짜뉴스나 잘못된 정보의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는 점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한 렌터카 업체가 낸 호소문입니다. 이 업체는 고유정의 아버지가 과거 운영했던 업체와 위치가 같다는 이유로 온라인 커뮤니티, 카페 등에서 불매운동의 표적이 됐습니다. 이 업체가 이름을 바꿔서 꼼수 영업을 한다는 잘못된 정보가 나돌면서 항의 전화도 쏟아졌습니다. 마구잡이식 신상 털기로 고유정과 전혀 관계없는 이 업체가 애꿎은 피해를 본 겁니다. 특정인의 가족, 지인에 대한 개인정보까지 뒤져 온라인상에 유포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일부 피해자는 학교나 직장을 그만두는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삭제를 대행해주는 업체까지 등장했습니다. 그 아들까지 학교까지 털려가지고 그리고 남편의 직장까지 털리기도 하고 심신미약이 대부분 많으시고요. 자기 자신이 버티다가 이제 버티지 못해가지고 오시는 분들. 전문가들은 2차, 3차 피해로 이어지는 범죄자 신상 털기가 처벌 소위 불만 등 사법부 불신에서 시작된 보복 심리 그리고 그릇된 정의감에서 시작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익명성이 강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특성상 죄의식 없는 퍼나르기가 성행해 유포, 공유자들이 자정 능력을 상실한 군중 심리에 휩싸이기 쉽다고 설명합니다. 서로 간에 격려도 하고 칭찬도 해주면서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이러한 행동이 어쩌면 다른 사람에게는 피해를 준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때로는 사실이 아닌 정보조차도 서로들 간에 지지하고 동조하게. 이런 문제 때문에 개인정보 유포와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자신의 개인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된다면 현실적으로 두 가지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 엔진이나 SNS 사업자에게 해당 개인정보 삭제나 차단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자에게 삭제나 차단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해당 정보가 널리 퍼진 이후의 조치입니다. 빠르게 조치해도 해당 정보를 모두 주워 담을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전문가들은 일반 네티즌의 경우에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 피해자가 모욕을 당했거나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는 것이 현행 그 법령의 내용입니다. 비록 명예훼손의 결과에 이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벌금 정도의 형사처벌 또는 1년 이하의 형사처벌 같은 것도. 또 개인정보를 최초로 유포한 사람을 찾아야 처벌할 수 있는 수사기관의 어려움도 큽니다. 최근 3년간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범죄 발생 대비 검거 건수는 10건 중 7건으로 나머지 3건은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일방적인 형사처벌 강화가 자칫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 인터넷의 순기능을 제한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형사 문제로 가져가게 되면 그것 또한 국가가 가치를 재단하는 거거든요. 표현에 대해서. 그런 민사 소송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게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번 유포되면 걷잡을 수 없는 인터넷 정보의 특성상 사이버 윤리 교육과 같은 사전 예방 대책이 더욱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경찰청에서는 이러한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등의 사이버 범죄 예방을 위해 컨텐츠 공모전, 전문 강사를 활용한 강의 활동, 사이버캅 앱 운영 등의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자들의 적극적인 사이버 윤리인식 개선과 동시에 개인정보의 잊혀질 권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연합뉴스 TV 김장현입니다.